폴리가 읽어주는 오늘의 미국 뉴스. 오늘 뉴욕타임즈의 일면에는 미니애폴리스 도시의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빨간 동그라미가 천연두에 걸린 사람 얼굴같이 온 지도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경찰의 과잉 진압이 신고된 숫자를 모은 지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동그라미의 크기가 횟수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도시 중심인 센트럴 지역 안에는 큰 동그라미가 엎치고 덮치고 있어 최근 우리가 보고 있는 뉴욕, 뉴저지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지도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런 경찰의 과잉 진압 이유는 거진 다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Picture says 1,000 words. 그림은 1000마디를 한다는 미국 속담을 떠오르게 하는 지도였습니다. 헬라인어는 Where the Minneapolis Police use force against black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번역을 한다면 어디서 미니애폴리스 경찰들이 흑인들을 과잉 진압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흑인 인구는 오직 20%밖에 안 되지만 2015년부터 무려 6,700건이 넘는 과잉 진압 신고가 들어왔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데렉 차빈 경관이 조지 플로이드 씨를 과잉 진압하는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본 3명의 경관도 살인 공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트 앨리슨 미네소타 주 검찰총장이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헬라인어는 3 more charged accused of aiding in Floyd's killing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9일 연속으로 이어지는 시위대에게 한 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앨리슨 경찰총장은 We're here today because George Floyd is not here. He should be here. 우리는 지금 조지 플로이드 씨가 이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 있어야 할 뿐입니다. 라고 한 말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명의 경관들에 대한 재판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을 보호하는 법들과 유례가 상같이 쌓여있기 때문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이어서 그 밑에는 Mom and Pop Stores in Bronx Reel from Looters' Crowbars 이라는 헤드라인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브랑스에서 보석가게를 약탈당한 프란치스코 아리오 씨를 인터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약탈자들은 쇠지뢰를 사용해 문을 부시고 유리창도 깨 들어와 약 15만 불어치의 보석과 시계를 훔치고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다. 그의 삶을 다시 회복하려는 계획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한인 이민사회의 마음과도 다가오는 기사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대선 캠페인 본부가 비상에 걸렸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쉽게 이긴 주들마저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헬라인어는 As poll numbers dive, Trump spends to hold states he won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오하이오주, 아이오와주, 그리고 애리조나주에서 광고 자금을 풀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인기가 낮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조지 플로이드 씨의 과잉 진압 사태에 대한 반응으로 계속 고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이 쉽게 이길 것이라는 조지아 주도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에스퍼 국무부 장관이 군대를 도시 안으로 투입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Esper at odds with president on army use 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이런 반응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방부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사용하는 방법에 여러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워싱턴의 현실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에서 여행 금지령이 풀리기 하루 전 베네치아 광장들이 오래간만에 그들의 주민들이 즐겼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 사업으로 의존하는 베네치아의 미래를 지금 안 바꾸면 영영 바꿀 수 없다는 목소리를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관광객들이 코로나19를 도시 안으로 다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합니다. 관광 대신 상업을 개발하자고 이태리 정부에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작은 헤드라인으로는 Post-Pandemic Vision of What Could B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한 팬데믹 후의 미래를 베네치아 시민들이 꿈꾸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상이 오늘 뉴욕타임즈의 일면 헤드라인들입니다. 오늘 뉴욕 포스트의 일면에는 9일 전 조지 플로이드 씨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데렉 차빈 경관의 모습과 이런 과잉 진압을 그냥 지켜만 보았던 J. Alexander Quinn 경관, Thomas Lane 경관, 그리고 To Tao 경관의 사진을 크게 싣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으로는 All Four Face Justice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모두 다 공범으로 체포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면 각각 40년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썼는데요. 이제 그 사건에 관련된 모두가 체포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들은 죄수를 의미하고 있는 오렌지 색깔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진들이었는데요. 약 9분 동안 최하위 경관은 그의 무릎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졸랐었다라고 다시 설명하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다음 주요 기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마리아 반 칸케이브 전염병 역학연구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으로는 Coronavirus is not mutating to become more dangerous, WHO says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위험한 균으로 전변하는 모습은 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데요. 그러나 그녀는 팬데믹은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라고 다시 경고하고 소셜 디스턴싱과 개인 위생법을 계속 지켜야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이어서 어젯밤 브루클린의 철치 애비뉴에서 NYPD 경관이 칼에 목에 찔린 사건을 FBI가 테러 사건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FBI Joint Terrorism Task Force investigating stabbing of NYPD cop in Brooklyn 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범인의 아파트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장에는 ACAB라는 낙서가 칠해져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All cops are bastards. 모든 경찰들은 악당들이라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범인이 그 낙서를 칠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목숨은 다행히 위태롭지 않다라는 기사입니다. 이어서 뉴욕 시의회가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행동을 범죄로 만드는 법안을 곧 통과시킬 것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City Council secures veto-proof majority for bill criminalizing police chokeholds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코리 존슨 시위원장과 35명의 시의원들이 찬성하므로 시장의 비토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디블라지오 시장은 위험한 상황을 제외하곤이라는 조건을 걸고 있지만 35명의 시의원이 동의하므로 3분의 2의 과반수를 넘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90만 명의 실업자 보험 신청자가 추가로 늘어났다라는 소식도 US workers file 1.9 million more jobless claims as crisis total tops 42 million 이라고 내놨습니다. 이제 4,200만 명의 실업자들이 3개월 만에 탄생했다라는 것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고개를 숙인다 해도 미국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뒷면 스포츠 섹션에는 Tale of Two Leagues 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찰스 디킨스의 명작 두 도시의 이야기의 제목을 따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왼쪽에는 양키스의 에런 저지 선수의 사진을 싣고 있고 오른쪽에는 LA 레이커 르브론 제임스 선수의 모습을 싣고 있는데요. 미 프로 농구는 곧 다시 열릴 것 같지만 미 프로 야구는 아직도 선수 노조와 팀 주인들이 다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금년 야구 시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는 기사입니다. 이상이 오늘 뉴욕 포스트의 주요 헤드라인들입니다.